새 정부 들어 60세 이상 어르신께 어떤 혜택이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2025년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주요 정책들을 안내 드릴 텐데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인상. 이재명 정부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던 기준연금을 약 34만 원에서 최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특히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20% 감액하던 부부 감액제는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편은 단순히 금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 모두 받는 분들의 불이익을 없애고 더 많은 저소득 어르신이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정책 목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누진 방식으로 개선하여 빈곤층 중심의 지원에서 중산층까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기조가 눈에 띕니다. 결국 월 40만 원이라는 인상은 어르신들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 자율성과 삶의 존엄성 확보까지 목표로 하는 기본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둘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5년 2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개 한도 내에서 치과 보철제가 금속 도자기관으로 제한됐지만 이제는 4개까지 가능하며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해 자연 치아와 유사한 색상과 강도를 갖는 고급 보철로 시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 부담은 치료비의 30%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재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구강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 재개정 덕분에 앞니, 어금니 구분 없이 골고루 시술이 가능하며 잇몸선이 드러나는 문제 없이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이재명 정부는 돌봄은 가족의 몫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기조 아래 가정 내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공공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 중심의 돌봄 대상이 더 넓어졌으며 병원 동행이나 정신건강상담, 정서지원까지 포함한 돌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돌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매니저, 방문 서비스 인력, 정서케어 요원 등 다양한 역할이 생겼으며 이는 노인에게는 안정적인 돌봄을, 돌봄 종사자에게는 고용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 줍니다. 넷째, 노인 일자리 정책 강화.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시 기업에 최대 월 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직업 재교육, 재취업 지원, 커리어 전환 프로그램도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노년층의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며 세대 간 생산성 교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자존감 회복, 사회 참여 증가, 활력 있는 노년이라는 사회적 효과까지 지향합니다. 다섯째, 경로우대 교통복지 확장. 이재명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우대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공공교통에서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노인 이동권 강화 정책을 통해 교통약자 대상 셔틀버스, 복지택시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의 외출 빈도와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커뮤니티 참여와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기존에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하루 12만에서 15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구조였지만 새 정부는 간병비 전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중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부담하는 간병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노환으로 입원한 노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회복기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간병비 부담 경감, 중장기적으로는 노년층 장기 입원 복지체계 강화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디지털 복지 플랫폼 앤드 멤버십 시스템. 이재명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돌봄의 그물을 더 촘촘하게 설계했습니다. 먼저 복지 멤버십 자동 연계 시스템이 도입되어 어르신이 기초연금, 의료비 감면, 교통비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 챗봇, 음성상담 서비스 등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도 쉽게 복지 정보를 접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치매 관련 국가 책임을 강화. 치매는 가족 모두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치매 국가 책임제의 확대와 정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집중 관리하는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층을 위해 찾아가는 인지검사 서비스, AI 기반 인지훈련 프로그램 도입도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무료 검진과 인지 강화 교육,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치매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예방하고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홉째, 에너지 보조금 제도 확대. 더운 여름, 추운 겨울, 냉난방 걱정 없이 보내는 것, 그것도 복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대 적용했죠. 구체적으로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계절별로 구분해 월 최대 2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기가스요금 감면은 물론 LPG, 등유 등 난방 연료에 대한 바우처 지급까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노후주택의 단열 공사나 창호 교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연계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고령층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60세부터 64세 장년수당 신설. 60세 이후 아직 연금이 나오지 않아 막막하셨던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60세부터 64세까지 공적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장년수당 연간 120만 원을 도입했습니다. 60세 전후로 퇴직하지만 국민연금기초연금은 각각 61세에서 65세, 65세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수당은 바로 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비공식 근로자, 은퇴를 앞둔 취약계층에게는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원은 약 3조 원대 수준으로 정부는 세수 자연 증가분 일부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정책은 은퇴 후 소득 단절 기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율성과 삶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지켜드리겠다는 실질적 복지를 지향합니다. 11번째, 노인 일자리 140만 개 확대. 일할 의지가 있는 60세 이상이라면 더 이상 취업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약 80만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140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이 대표적입니다. 공익형은 지역사회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형태고 사회서비스형은 케어 서비스, 보건, 교육 보조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 직무를 포함합니다. 특히 단순 노동이 아니라 사회 참여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활력 있는 노년기를 지원한다는 취지가 강조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경험 있는 고령층이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12번째, 일하는 노인 연금 삭감 폐지 예정. 일한다고 연금이 깎인다고요? 이제 그런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기존 연금 제도는 노인이 일을 하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도 연금액을 깎는 제도였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득 309만 원 초과 시 연금액 일부를 감액, 최대 50%까지 깎이는 구조였고 대상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소득활동 삭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구간 12단계월 초과 소득 100만 200만 원 수준 연금 감액을 폐지할 예정으로 OECD 국가 중 거의 없는 이 제도는 높은 기대 수명과 노인 경제활동 증가 현황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삭감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노인이 일을 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노동하는 노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정책들은 한층 더 실용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중심 설계가 돋보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임플란트 확대, 디지털 플랫폼 정비 등 경제적 안정과 의료복지, 자립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어르신들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함께 돕는 실천이 중요하며 앞으로 변화하는 정책이나 활용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덧붙여 드릴게요. 앞으로도 시니어 복지, 건강 혜택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